계산하는 루틴은 calculation process라는 이름으로 지을게요. 리턴 값도 그냥 일단 bool 형식으로 주겠습니다. bool calculation process 해서 뭐 인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입력한 값도 저 위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산자 값도 가지고 있고, 현재 계산 결과 값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연산자 파라미터는 받지 않습니다. 자, 한번 짜 볼까요? 우선 우리는 부모 클래스에 cal number 클래스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calculation number 클래스다, CLNS라는 그냥 약자로 이름을 질 거예요. 자, calculation to number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얘는 부모죠. 근데 왜 부모를 이용해? 더하기면은 플러스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 더하기면 여기 자식 클래스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 플러스라는 클래스도 있고 마이너스라는 클래스도 있고 이게 다 있잖아요. 멀티플, 그 다음에 나누기는 디바이드, 요걸 쓰면 되는데 왜 부모를 쓰지? 자, 이 부모 클래스는요, 객체의 인스턴스를 즉 정의만 하면 자신한테 상속받은 어떤 자식이든지 가리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개념적으로 그 부분이 사실 약간 어렵습니다. 초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이 calc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요, calc to 뭐 number 클래스, 얘가 부모잖아요. 부모.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플러스 뭐 마이너스 이렇게 상속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넷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클래스 중에 하나를. 하지만 프로그램 기법 중에 하나가 이 부모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면 인스턴스라고 표현할게요. 얘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뭐 디바이드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클래스의 뭐 다형성, 뭐 나중에 그 교과서나 그런 서적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을 것이고요. 자, 오늘은 여하튼 그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정의를 하는 겁니다. 뭐 메모리상에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 얘는 일단 널로 하고요. 네,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 클래스를 어떻게 가져와야 돼? 자식을 어떻게 판별해서 가져와야 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리턴 받는 함수를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get calculation method, 자식 클래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 요즘 뭐 인텔리전스가 명불허전이네요. 자,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달된 사칙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을 진행할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얻어온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그 calc to number 클래스로 4개의 자식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해 놨죠.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 디바이드. 자, 어떤 연산자가 오는지에 따라서 그 넷 중에 하나를 내가 생성을 해서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메모리로. 자,
구현해 봅니다. 간단한 개념이라서요. 이렇게 널로 해주고요. 스위치 많이 씁니다. 스위치 해주시고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칼크 오퍼레이터 해주시고, 만약에 케이스 플러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calc to number 클래스는 new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new에 플러스다 이렇게 new 플러스. 자,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볼까요? 안될 이유가 없는데요. new 플러스. 자, 인텔리전스가 때로는 이렇게 좀 말을 잘 안 듣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하자. 자, 꼭 인텔리전스가 100% 좋은 건 아니네요. 자, CLNC calc number 클래스는 이번에는 뭔가요? 마이너스죠. 자, 이제 좀 말을 듣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calc 오퍼레이터의 멀티플의 경우에는 calc number 클래스는 이외에 멀티플이죠. mu li 멀티플 u의 멀티플 이렇게 mu 멀티 이게 틀렸네요. 얘를 바꾸시죠. 멀티플 요 위에 거랑 한번 볼까요? 멀티플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멀티플 똑같이 가야죠. 안 헷갈리게. 멀티플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 해주시고요. 자, 뭐 해야 됩니까? 리턴 해야죠. 리턴 calculation number class. 자, 여기에서 현재 연산자를 넘기면 이 연산자를 비교를 해서요. 디바이드 빠졌네요. 어떤 거를 할지를 비교를 해서 해당 연산을 할 자식 클래스를 넘기는 겁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alc number 클래스는 이 4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4개 중에 하나로 연산을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get 메소드 하고요. calc to number 클래스에 current operator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를 했으면은 플러스가 이제 이로 넘어올 것이고요. 자식 클래스가. 마이너스가 넘어왔으면 마이너스에 대한 자식 클래스가 넘어왔겠죠. 그다음에 멀티플 곱하기면 곱하기.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사칙 연산자의 오퍼레이터까지 얻어왔고, 그리고 해당 오퍼레이터를 수행할 자식 클래스까지 얻어왔어요. 계산 한번 일단 해볼까요? 인풋 넘버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시말 인풋 넘버는 0 이렇게 하고요.
트라이 파스라는 걸 이번에 한번 써볼 겁니다. if 데시말에 일단 파싱을 시도를 해봐라. 어디에다가 자 아웃하고 인풋 넘버에다가 시도를 해보고 성공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여기에서 얻어온 것에 뭘 하면 됩니까? calculation 하고 뭘 하면 됩니까? input number 넘기면 되죠. 그리고 return true, return false. 자, 오늘은 제가 안전벨트 꽉 매라고 하셨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트라이 파스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 데시말에 트라이 파스라는 명령어가 안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나중에 다시 파고 들어갈게요. 지금 끝까지 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str input number라는 건 뭐예요? 요 위에서 여기 넘버 받을 때 여기 계속 더해가고 있잖아요. 사용자가 누른 넘버란 말이에요. 요 번호들을 더하고 있다가 이 연산자를 이제 한번 꾹 누를 거잖아요. 누르면 이제 이 호출이 되는 거죠. 오퍼레이터 이 호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터를 정하고 계산을 하고 히스토리와 결과값을 화면에 보여주는 건데 이 계산하는 게 없는데 지금 구현하는 거죠. 자, 계산은 여기서 합니다. 자, 연산자에 대한 계산할 자식 클래스를 얻어오고 나서 입력한 값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해당 자식 클래스에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얘 한번 쫓아가 볼까요? Go to definition. 당연히 부모 클래스의 이 calculation 추상 메소드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연산.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플러스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calculation이라는 것이 넘버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현재 값에 그냥 더해집니다. 이렇게 0에다가 만약에 다른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연산자가 눌리게 되면 더해져요. 자, 일단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일단 호출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작성했습니다. 하고 나서 히스토리 보여주고 결과 나오게 했어요. 자, 실행해 볼까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뭔가 되죠 이제? 그죠? 다시요. 1 플러스 지워지지도 않네요. 2 플러스 여하튼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플러스 여기까지는 아까 봤으니까 이제 여기를 봐야죠. F11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현재 오퍼레이터는 당연히 플러스죠. 자, F11로 찾아 들어가서 볼까요? 널이죠 아직은. 하지만 연산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new의 플러스가 new 메모리 인스턴스 생성이 됩니다. F11 자 new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가 보니까 이제 자 1이 입력돼 있고 아직 0이죠. 성공했고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1이라는 것을 넘기는 거예요. F11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 플러스, 즉 플러스 자식 클래스의 calculation으로 넘어가 있죠. 자, 그러면 F11 보니까 0이었지만 1이 들어와서 오케이, 이제는 얘는 1이 됐구나. 리턴 true고 방금 계산한 거 보면 1에 1 된 거죠.
이런 식으로. (2에) 플러스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죠? 3에 플러스.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사칙 연산자를 구현을 했고요. 사칙 연산자가 한 번이라도 입력이 되면 다음에 입력한 숫자는 초기화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플래그라는 개념을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플래그라는 건 뭐냐면 뭔가가 처리가 됐나 아니면 안 됐나, 되기 전인가 아닌가, 이런 걸 구분하는 일종의 표시 값이에요. 주로 부울린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칙 연산자가 눌렸었나 방금 아닌가, 요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플래그 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플래그 연산자에 대해서 구현을 해 볼게요. 먼저 자, 플래그 연산자 구현해 봅니다. bool is for kind operator triggered on guesses은 false, 이렇게 해야죠. 자, 이게 뭐냐면 사칙 연산자 버튼이 눌렸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사칙 연산자 입력 시 true로 설정된다. 해제는 언제 하느냐? 해제. 자, 숫자 0에서 9가 눌렸거나 소수점이 입력이 되었거나 이퀄이 입력되었거나 C 클리어가 입력되면 해제된다. 자, 그런 용도예요. 결국 우리가 이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뭔가 숫자 입력한 후에 사칙 연산자가 하나라도 입력이 되면 이게 true가 되겠죠. 이 플래그가. 그리고 나서 다시 소수점이나 숫자나 이퀄이나 클리어, 즉 다른 버튼을 누르면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 쪽 한번 가볼까요? 아까 왜 숫자가 그렇게 됐을까?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요렇게 true이면, 즉 내가 1하고 플러스 2를 눌렀을 때 1 입력한 다음에 플러스를 눌렀잖아요. 그럼 얘가 트리거가 true로 되죠. 그리고 나서 2를 다시 입력을 하면 그 2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다시 2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려면 현재 입력 값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Start with debugging. 2 플러스 1 플러스. 자, 근데 왜 동작을 안 해? 자, true로 안 만들었죠. 언제 true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얘는 사칙 연산자가 입력이 되면 true로 만들어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사칙 연산자가 입력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on이 true가 아니면, 즉 그 이전에 연산자가 눌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true이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밑에 내려가야죠. 연산자 받은 다음에 내려가야죠. 연산자까지 구하고 나서 해야죠. 그리고 수행을 합니다. 그럼 얘는 true를 한번 만들었으면 false를 만들어줘야죠. 자, 그건 좀 이따 보죠. 자, 2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6 1 플러스 2 플러스, 자, 동작은 하죠. 1 플러스 클리어 눌렀는데 안 지워지는 건 좀 이따 살펴보죠. 자, 이렇게 사칙 연산자가 입력이 됐으면 true로 해줍니다. 근데 우린 얘를 false로 만든 적이 없어요. 아직. 그렇죠. 언제 false를 만드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false를 만들어도 만들겠죠. 숫자가 입력됐을 때라든가 아니면 소수점이 입력됐을 때라든가 이런 데서 false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우선 숫자가 입력됐을 때 false를 만들어 줘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이미 있네요.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트리거드 on이 true이면 이제 false를 만들어 줍시다. 여기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사칙 연산자 플래그가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false로 초기화한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주석을 좀 간간히 달아볼까요? 이거는 현재 입력된 숫자를 입력 문자로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사칙 연산자에 입력되었을 때 어떤 처리하는 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부실해 보이죠? 여하튼 일단 사칙 연산자는 입력되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제 클리어 눌렀을 때 처리하는 거 해보고 계속 진행할게요. 아까 클리어를 눌렀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거 보셨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클리어를 화면에만 지웠지 부모 클래스에서 처리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부모 클래스에 클리어 칼큘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부모 클래스를 실제로 클리어를 입력했을 때 클리어 칼큘레이션 이렇게 해주면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2 플러스 3 플러스 했다가 클리어 다시 1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클리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칙 연산자 오퍼레이터만 입력했을 때 그 케이스를 이제 보완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이 뭔가 약간 부실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계산기가
어떤 결과가 이 화면에 표시되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 숫자 입력은 당연히 밑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결과가 히스토리가 나오면서 결과가 표시되는 것은 첫 번째, 이 사칙 연산자 중에 무언가를 한번 눌렀을 때 그때 히스토리와 결과를 한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숫자 입력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하지만 사칙 연산자를 누르면 이렇게 이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맞는 값이 아니에요. 지금은 히스토리와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칙 연산자를 눌렀을 때, 두 번째는 자 1 플러스 3 하고 요 이퀄을 눌렀을 때거든요. 요 이퀄을 눌렀을 때도 지금은 구현은 안 되어 있지만 요 히스토리와 여기 결과값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즉 이 화면의 히스토리와 결과값이 업데이트 되는, 업데이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업데이트 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 이 사칙 연산자 버튼을 눌렀을 때, 두 번째 이퀄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딱 두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기화니까 좀 논외로 하시고요.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